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4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버리고 뭐를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이죠.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재,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지 않고요, 바로 부설이 가능한 거예요. 자, 81번은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우리 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이 있다? 관로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무슨 식? 암거식이라는 게 있고요. 직접 매설식은 매설코자 하는 그러한 장소가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어떻다? 있는 경우다. 이런 형태가 되면요,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되냐면 1m 이상을 매설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1.2가 아니라 1m가 됐고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땅을 이런 식으로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이런 식으로 파서 여기에다 콘크리트 트러프라는 별도의 트러프를 이렇게 설치해 주고요. 케이블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기를 다시 되메오는 거죠. 문제는 여기 위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하나인다면 요 매설 깊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m 이상은 매설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 경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 하나인다면 얼마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1m 이상을 매설해 주고요. 이게 이제 새로 여기 껴들어왔죠.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라면 0.6m가 되겠습니다.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보는 게 없어요. 종류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직접 매설식은 이 트러프를 부설하지 않고, 이제 트러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전선을 포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물어보는데, 트러프를 생략한대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CD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물어본 문제는 뭐냐면,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무슨 매설식이다? 직접 매설식에 의한 거고요. 견고한 트러프재를 이제 그 트러프를 넣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한다? 부설하는 케이블. 콤바인 뭐가 된다?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네. 자, 그래서 83번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82번,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여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자, 요건 제가 요걸 좀 지어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요것은 절연 생략 조건이에요. 82번이죠. 전로에 절연을 생략한다란 얘기예요. 전로라는 건요, 항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전선을 말하고요. 이런 전로는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연을 해야죠. 절연이라는 건 그것과 나를 전기적으로 분리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가, 근데 이제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접지점이 그러합니다. 모든 접지점에는 절연을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금속성 외암을 갖고 있는 모터가 있고요. 이 모터를 제가 대지와 이제 접지했다고 볼게요. 여기서 접지점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접지점이 절연이 되는 순간
모터와 대지가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접질 하나만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기술상 절연이 어려운 것들, 시험용 변압기와 전기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큰 이제 이 부분은 기억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용 변압기도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특정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한 변압기가 되고요. 뭐 뇌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로는 발열하는 물체죠. 이제 유도로 아크로 이런 것처럼 그릇에다가 저희가 피열물, 가열하고자 하는 물체를 넣어서 얘를 녹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기술상 절연이 어렵기 때문에요. 82번에는 2번에 보면 뭐가 있다? 전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로의 절연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이들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83번 까다롭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15A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이 퓨즈는 전격의 전류에 몇 배 견뎌야 되는가라고 하는데요. 정리는 해드리지만 83번은 개정 전이라면 쉬운 문제지만 개정 후였다면 이제 좀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은 좀 세모를 쳐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압용 퓨즈의 전격이거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다 변화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자, 전격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중간에 누가 있냐면 63A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거는 4A가 제일 작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가 4를 한 번 더 곱하면 몇 A가 나오냐면 16A만 나오는데, 이게 거지 같은 게 여기가 미만이에요. 예, 요 놈만. 그 다음에 이 16에다가 공을 한번 붙이면 뭐가 된다? 160A가 되고요. 얘만 왜 공을 한번 붙여줘? 나는 두 개 줘.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400A, 얘가 이하가 되고, 얘도 이하가 되고, 얘도 이하가 됩니다. 네. 400A를 초과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400A 이하가 있었고 초과가 있었는데 초과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용단, 이제 불용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용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불용단 먼저 가볼게요. 4A 이하의 모든 퓨즈는 그 불용단 전류는 뭐냐면 용단되어서는 안 되는 전류다 이거죠. 요것은 몇 배가 되냐면 1.5배가 되고요. 요 놈도 1.5배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5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단인데, 그러면 이제 끊어져야 되는 전류를 정해준 거죠. 자, 요 놈은 몇 배가 되냐면 2.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를 초과하고 2 이하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요 놈이 1.9배. 나머지가 1.6배예요. 이게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 이 수치를 어떻게 좀 뭔가를 연상해갖고 고려를 해봤는데도 아직 안 떠올라요. 그 다음에 여기죠, 시간.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용단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여기 63이잖아. 여기까지는 60분이에요. 자, 요놈은 이제 또 60분 하면 섭하니까 하나를 더 곱해서 이제 2를 곱해서 60분. 자, 요놈은 180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죄다 그 수치가 개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새로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몇 암페어 퓨즈냐면 저압의 퓨즈로서 15A 퓨즈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16A 미만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격 전류에 몇 배 견뎌야 되니까 불용단 전류 물어본 거네. 그쵸? 1.5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합시다. 요거는 이제 관연도 기출에서도 이런 문제는 이제 많았었어요. 자, 그 다음에 84번 보겠습니다. 87번과 연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지선의 시설 기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면은 우리 그 기술 기준은 이변이 없는 한 이 지선이나 내지 절연 내력은 꼭 나오잖아요. 자, 80 몇 번이다? 4번과 그 다음에 87번을 제가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선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자, 우리 지선의 자, 요놈은 지지물이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가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으로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예. 자, 지선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4.31 kN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440kg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소선의 최소 가닥수는 몇 가닥 이상이냐면 3가닥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아줘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고요. 이들이 교통의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얼마가 된다? 4.5가 됩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지선이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블럭을 이렇게 이제 설치해 줘요. 네. 이런 거 이제 보통 지선이라고 그래요. 보통 지선. 나중에 이제 공사기사는 이런 지선의 종류도 시험 문제인데 어쨌든 뭐. 자, 그래서 가봅시다. 84번. 84번은 뭐냐면 지선의 시설과 관련된 사항이죠. 네. 시설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지선에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에요. 그쵸? 여기까진 맞고요. 아니야.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뭐예요? 3.31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4.31이 되죠. 예. 그 다음에 2번, 예, 연선을,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나왔고, 2번,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선의 지름은 뭐예요? 2.6. 맞아요. 4번, 지선은 철탑으로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맞죠.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7번 봅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그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은 거. 이거죠, 이거. 철탑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4번은 1번으로서 정답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85번 가보겠습니다.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20V인 경우 금속관 공사에서 그 기술 기준으로 옳은 거죠. 85번인데요. 바로 금속관 공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좀 기억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금속관에서는 봐야 될 부분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mm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종래에는 여기서 더 나왔던 게 뭐냐면 접지의 그 대상들이 이제 문제였는데 우리가 1종 접지나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제 3종 접지라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냥 접지를 하는 것 자체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금속성 외암은 우리는 접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갑시다. 1번
금속관과의 그 접속 부분은 나사가 3턱이 아니라 5턱 이상의 조임이 돼야 되고요. 근데 별도로 이걸 5턱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2번, 우리는 옥내배선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나가리고요. 3번,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전선관의 두께는 뭐가 된다? 이제 1.0mm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1.2고요. 85번. 맞아. 금속관에는 접지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관은 공통적으로요, 전선에 이제 단면적 물어보면 10스퀘어가 돼요. 합성 수지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속관, 가요관 다 똑같아요. 예. 뭐 정리한다면 요걸 더 정리할 수는 있죠. 근데 금속관만의 고유 문제는 이 문제예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최소 얼마가 된다? 1.2가 되죠. 네. 그리고 접지합니다. 예. 자, 86번.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건 주는 문제예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공통적 사항이고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혹여 사용전압은 몇 볼트 미만인가요? 아니, 이것도 이제 이하로 바뀌었죠. 이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400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깨는 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교통신호등의 사용전압은 300볼트가 되고요. 또 하나 누구냐면 의료용 변압기나 이 의료용 변압기나 전기 울타리가 그래요. 전기 울타리는 사용전압이 400볼트가 아니고요. 250볼트가 정답입니다. 물론 얘네 다 이하예요. 예. 자, 같이 좀 기억하자. 자, 87번은 조금 이제 좀 전에 했고요. 88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중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출력을 발전기든 전동기든 변압기든 그렇죠? 예.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이 용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흐르는 전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을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억제시킬 수 있다면 출력을 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냉각을 개선하는 방법이 출력 증가에 아주 좋습니다. 자, 88번은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냉각 매체는 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 이제 물이 있죠. 이 중에서 물이 아주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공기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별도로 뭘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장비를 반개방형이나 개방형으로 해갖고요. 외부 공기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다만 냉각 효과는 떨어지죠. 이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수소죠, 수소. 그래서 수소는 공기보다 이제 이 비중이 작고요. 그 다음에 바람 손실도 많이 줄어들고, 열 전도율도 이제 굉장히 높아요. 7배 이상 저기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좋은 점은 많으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취급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일정 부분 공기와 혼합이 되면 폭발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는 반드시 기밀형 구조고요. 이제 폭발에 견뎌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출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압력이랑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요즘에 요 1번을 갖고 장난치고요. 두 번째가 이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이 수소가스를 외부로 방출해 줘야 돼요. 근데
제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걸로 누설된 수소가스를 이제 외부로 방출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 시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보장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작동을 하면요, 발전기의 전원을 오프시키고요, 환기시킨 다음에 내부의 그 수소를 다시 뺀 다음에요, 다시 집어여줘요. 요즘에는 운전하면서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잘못된 거죠. 발전기는 기밀구조의 것이고, 제가 기밀구조였다고 했었죠. 또한 수소가 폭발할 때 견디는 구조일 거, 맞는 얘기예요. 2번 아니지. 발전기 안에 그 수소의 순도가 어떻게 한다? 70% 이하로 저하한다면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아닙니다. 85% 이하야 돼요. 요건 또 요 이하로도 장난치니까 요 85% 이하라고 꼭 기억하자. 2번이 그렇고요. 답이죠. 그 다음에 3번 발전기 안에 수소에 무슨 뭘 계측한다? 온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발전기 안에 수소의 압력, 맞아요. 네,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89번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상시 정전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하여 이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되는가. 89번은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유도장애와 관련된 유도전류죠. 그쵸? 요거 이제 제가 그 유도장애와 관련된 유도전류가 나오면 이런 말씀 드렸는데 2자 주어지면 2, 없으면 3이 주어지면 4, 4가 주어지면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6만 볼트 이하이면서 전압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돼야 된다? 2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만 볼트를 초과하는 선로의 경우에 한해서는 그 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역시 전압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길이 보고 유도전류 보고 갈 겁니다. 유도전류는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3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자가 주어지면 바로 2가 정답이에요. 그럼 2자가 안 주어지면 4가 주어지면 3이 정답,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이미 2가 주어졌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류라는 말을 꼭 기억하자 이거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0번 옥내 그 저압 배선을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를 시설코자 할 때 전선을 단선으로 사용하면 단면적은 최대 몇 스퀘어 이하인가. 요거는 제가 아까 이제 금속관 할 때 잠깐 언급 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합성수지관이든 금속관이든 이 가요전선관이든 내부 단면적 그 이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10스퀘어예요. 자 그러면 90번인데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한 이제 기준인데요. 이거는 뭐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없어요. 일단 전선의 단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스퀘어 이하가 되고요. 전선은 연선인데 단선의 경우 이제 10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다 똑같아. 이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나마 문제화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우리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어본 문제에서는 뭐냐면, 뭐 이렇게 다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항상 옥내배선은 우리가 이제 5개용 전선 안 쓰죠. 그래서 지금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봤으니까 몇 스퀘어다? 10스퀘어 이하. 요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91번. 고압 인입선을 다음과 같이 시설했대요. 기술 기준에 맞지 않은 건데요.
자, 91번이 되겠습니다. 고압 인입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고압 인입선을 물어봤다기보단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 문제 자체를 기억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만 나와요. 고압 인입선의 시설 기준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연접 인입선을 시설했다가 틀렸어요. 이 연접 인입선은 저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압에서는 시설이 불가능하죠. 2번이죠.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인입선은 뭐냐면, 자, 우리 지지물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변압기 깡통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이거죠. 변압기에서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오는 전선, 요거를 우리는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우리 집에서 옆집이 붙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전원을 끌고 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분홍색으로 요 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표현한 이 부분의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자,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이 얘기는 분기점이 여기죠. 100m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다 이거예요. 폭이 5m 넘는 도로 횡단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옥내를 관통할 수 없어요.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가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왜 2.6mm냐면 얘가 저압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압 가공 인입선이랑 똑같이 봐요. 그래서 저압 가공 인입선이 2.6mm이기 때문에 2.6mm인데 단 경관이 15m 이하라면 이 전선을 얼마도 사용할 수 있다? 2.0mm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91번은 사실은 뭐 테마 자체는 고압 인입선을 물어본 거지만 연접 인입선의 시설 규정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저압만 가능한 거. 희한하게 보면 고압 인입선에 대해서는 저것만 물어봐요. 이 틀린 것을 물어볼 때. 자, 그 다음에 92번이죠. 저압 옥내 배선용 전선으로 적합한 건데, 자, 이것도 좀 제가 지워볼게요. 몇 가지 정리해드리는 것만 보셔요. 요것도. 92번이죠. 저압 옥내 뭐가 된다? 배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전선의 굵기는 기본적으로 기준은 연동선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요. 다만 두 번째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뭐 출퇴 표시도 그러하고요. 주로 이 뒤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전광 표시.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이다. 요딴 얘기 주어지면요. 요딴 얘기 주어지면 얼마가 되냐면 1.5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이거 뭐 다심 뭐 코드 막 이런 얘기 있는데 혹여 캡타이어 케이블에 대한 굵기를 물어보면요. 그냥 0.75 스퀘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 정도만.
원래 요 사이에, 근데 요거는 요번에 없어졌거든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요 사이에 MI 케이블이라는 게 있었고요. MI 케이블이라는 게 있었고, 1스퀘어가 최소 기준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요. 잘못된 것으로 아직 이제 문제 푸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 해설의 부분에 좀 더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심 케이블이나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 과전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을 세세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나가리, 그다음에 2번 맞죠? 네. 3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저렇게 주어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 네. 자, 93번은 97번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은 뭐가 된다? 97번과 연계해서 보세요. 네. 분진의 시설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분진은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연성 분진이랑 그 다음에 가연성이 존재합니다. 폭연성은 이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거고, 가연성은 이제 불이 붙어갖고 이제 폭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가연성이랑 폭연성은 좀 이제 수류탄, 폭연성은 말 그대로 수류탄을 보시면 돼. 예. 자, 폭연성 분진이 이제 다량으로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가 이제 발화원이 돼갖고요. 말 그대로 이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장소에 전기 공사는 어떤 공사만 하냐면 반드시 금속관 공사랑 무슨 공사만 해야 된다? 케이블 공사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연성으로 넘어오면요. 똑같이 금속관과 뭐가 된다?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요. 하나 더 추가된다. 뭐냐면 합성 수지관이 추가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2mm라는 그 두께가 기준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같이 기억하고, 또 하나가 가연성에서는 가짜 들어가는 공사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거를 따로 기억하면 좋아. 가연성은 가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가요전선관 공사가 그러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더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제조해요. 이런 장소의 공사 방법도 가연성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아주 석유류를 저장한다고 나오면서 맨날 틀린 걸로 애자공사 나옵니다. 알고 계셔도 좋아. 자, 그럼 갑시다. 93번. 소매분, 전분, 유황 등에 의한 가연성 분진이죠. 무슨 분진? 가연성 분진이네요.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봤잖아.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한다며. 금속관 뭐예요? 케이블, 그 다음에 뭐야? 합성수지관이라며. 가짜 들어가는 거 안 된다며. 3번이죠. 93번은 3번이고요. 97번 봅시다. 마그네슘 분말의 존재에 따른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이제 전기 설비죠. 마그네슘 분말 자체라는 이제 분말 나오면서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나오면 폭연성 분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관이랑 뭐가 된다? 케이블이 되면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분진 등의 시설 장소가 두 문제가 출제됐네요. 예. 자, 그 다음에 94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그 지지물로서 비종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내지 철탑을 사용하는 그 이제 이 종류에서 전선로의 지지물에 양쪽의 경관 해체가 큰 곳에 쓰는 게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철탑의 종류다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꼭 정리가 필요하고요. 실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94번은 뭐가 된다? 철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직선형이 되겠습니다. 직선형 철탑에서 꼭 보셔야 될 내용은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하인 개소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도 이하가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무슨 형이 되냐면 각도형이 되겠습니다. 각도형은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합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면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짜리 있고 20도 초과 30도 이하짜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형이라고 그래요. 이 인류형 철탑은 인류한다 내지 억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지물의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가 되겠고요. 장력 조절해주는 놈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뭐가 된다? 내장형 철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장형 철탑. 내장형 철탑은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가 경관에 차가 큰 곳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설치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해준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보강형이 있습니다. 보강형. 직선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철탑은 이제 성질에 따른 분류랑 모양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말한 아무 말이 없는 건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 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양쪽의 경관에 뭐가 된다? 차가 큰 곳이죠.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무슨 형? 내장형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형 3도 이하, 각도형 3도 초과, 인류 또는 억류한다. 그 다음에 내장형. 요 얘기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9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꼭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95번 갑시다. 95번. 저압 옥측 배선의 그 시설 장소에 따라 시공할 때 적절치 못한 거예요. 옥측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이용해 갖고요. 건물의 측면을 이런 식으로 지지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전선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좀 정해져 있고요. 100kV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첫 번째가 이건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사용 가능 공사.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다라고 좀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옥측 전선로는 사용 가능 공사, 사용 불가능 공사, 꼭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 공사는 사실상 누구를 물어본 거냐면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보면 되고요. 사용 불가능 공사는 사실상 틀린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사용 가능 공사는 뭐냐면 합성 수지관 공사를 했다가 정답이에요. 아주. 네. 사용 불가능 공사는 반드시 목조형 조형물에다가 뭘 시공했다고 나오냐면 금속이나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바로 이 문제야.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사용 불가능 공사를 물어본 거야. 빨리 뭘 봐라? 목조형 조형물에 뭘 설치했다? 금속이나 버스를 설치한 걸 보자 이거죠. 바로 몇 번에 있냐면 3번이죠. 금속 몰드 공사로 목조로 된 건축물의 시설. 안 되죠. 이렇게 봐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전선이 아주 케이블로 고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96번 왜 안 나오나 했죠.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겠죠. 예. 96번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매회 출제가 돼요. 지선, 절연 내력, 그쵸?
96번은 절연 내력 시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몇 분간이냐면 10분간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번선과 대지야.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지게 되겠죠? 네. 비는 뭐예요?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가 되고요. 접은 뭐예요? 중성점 접지식. 다는 뭐예요? 중성점 다중 접지식이 되고요. 직은 뭐가 된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그쵸? 네. 자, 중성점 비접지에서는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얼마? 7kV 이하가 되면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최저전압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으로 해줘라는 얘기죠. 500V. 그 다음에 7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야. 근데 역시 이 최저전압보다 작으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이야 라는 얘기죠. 자, 중성점 접지식에서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야. 자, 근데 이거 최저전압이 역시 존재해요. 얼마? 75,000V의 최저전압 존재하고요. 다중접지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92배야. 최저전압 없어. 자, 그 다음에 직접접지죠. 170kV 이하가 되고요. 170 뭐가 된다? kV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의 전압의 요놈은 0.72배. 요놈은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되겠죠. 이들 모두 최저전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갑시다. 여기서 지금 몇 볼트냐면 이 69kV고요. 무슨 접지? 비접지네. 69kV면 이미 뭐예요? 7kV를 한참 초과했지. 그러면 69kV에다 몇 배? 1.25배 잡아주는 거죠. 키로로 물어봤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키로 단위를 볼트 단위로 안 펼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6.25V가 나오네요. 킬로볼트죠. 25V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저희가 볼 수 있네요. 여기에서 하나 이제 추후 좀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혹여 연료전지나 요즘에 이게 잘 나와요. 태양전지와 관련된 절연 내력을 물어보면요. 직류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되겠죠. 이게 요즘에 잘 나와요. 희한하게 얘네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98번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인데요. 전열장치죠. 이 전열장치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도로의 전열이랑 전기 온상이 됩니다. 98번이죠. 좀 짚고 가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도로나 전기 온상용 전열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의 전열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도로에 열선을 깔아주는 이유는 겨울철에 주로 주차장,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구간에 얼어갖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럴 때 열선을 가동시켜갖고 열질 못하도록 해주는데 요번에 보니까 근래에 서울의 이제 모 구간에 항상 눈이 많이 와갖고 거기가 얼어갖고요. 사고가 많이 났던 구간에 열선을 깔아줘갖고 요번에 거기서는 사고가 하나도 나진 않았다고 그러죠. 앞으로 도로의 전열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전기 혼상은 뭐냐면 이거는 식물 재배하는 것들 있죠. 예.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건 솔직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지전압인데 이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300V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발열선의 온도. 80도만 기억하십시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뭐. 자,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에 사용하는 전열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번에 보면요. 발열선은 90도가 아니라 80도 이하여야 돼요. 이제 80도를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답에서 영향을 준 적이 없죠. 자,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4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뭐를 보고 뭘 버려야 할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이죠.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한 트러프에 넣지 않고 바로 부설하는 거죠. 네, 바로 콤바인 덕트인데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모두 정리가 필요합니다. 꼭 합자. 자, 82번 절연 생략 조건인데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꼭 기억하자. 83번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했으면 합니다. 저압용 퓨즈의 전격이죠. 그래서 개정된 규정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84번, 87번 지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무조건 다 봐야 돼. 85번 금속관 공사에 관련된 시설인데요. 뭐 정리해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콘크리트에 그 매설되는, 즉 매입되는 그 금속관은 바로 뭐가 된다? 1.2m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하는 거죠, 당연히. 자, 86번 대지전화 무조건 이제 이거는 주는 문제고요. 87번은 뭐 지선에 관련된 얘기고, 88번 수소냉각식 발전 방식 있죠? 세 가지 정리해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89번 포인트는 유도전류죠? 2자 있으면 2, 2자가 없으면 3 주어지면 4, 4 주어지면 3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0번 가요전선관인데요. 네, 가요전선관도 정리해드린 거 다 봐주시고요. 거기서 다 걸려. 91번 비록 고압 인입선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연접 인입선을 물어본 거고요. 아주 고압 인입선의 시설 기준 중 틀린 거 연접 인입선 기억하셔도 좋아. 자, 그 다음에 92번 저하복내 배선용 전선 꼭 해야지. 자, 93번, 97번은 분진에 관련된 얘기죠.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94번 이제 이 철탑의 종류죠. 정리해드렸던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95번 저압 옥측 배선에 대한 이제 그 시설 방법 중 틀린 건데, 옥측 전선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100kV 이하 사용 가능, 불가능, 고압에서는 케이블 공사한다는 거. 자, 96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무조건 봐야죠. 그 다음에 97번 요거는 이제 그 폭연성 분진이죠. 자, 98번 이렇게 해갖고 이 도로나 전기 온상용 전열 장치의 시설 기준인데 발열선의 온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4년도 제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적으로 정리해드린 부분은 꼭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그 외에 그냥 확인만 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셔도 돼. 자, 어쨌든 이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